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일보 이아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슈팀에 있는 기자인데요. 이슈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에 있는 사건, 사고들을 기획, 보도하는 팀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회부에 있었는데, 이슈팀에 온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좀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 이런 이슈팀이라는 부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획보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사의 경우에는 뉴스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길이의 기사는 주로 스트레이트 기사로 부르고, 긴 길이의 기사는 이제 피처 기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 기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주제목, 부제목, 리드, 본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자의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자 자신의 주관을 이제 쓰고 싶을 때는 오피니언에 서술을 합니다. 또한 뉴스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데요. 전체의 일부분만을 강조하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는 게 기사입니다. 이제 기사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기사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역피라미드형 기사이거든요. 역피라미드형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거와 같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 역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리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사용이 되고, 원래 이 역피라미드형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역피라미드형 기사를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시대가 달라지면서 기사의 형태도 조금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피라미드형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피라미드형 기사의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발생한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피처 기사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제가 있었던 사회부에서는 역피라미드형 기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있는 이슈팀 같은 경우에는 피처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피라미드형 기사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형태를 이제 혼합해서 쓰는 혼합형이라고 있는데요.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을 리드에 제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글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 같은 경우에 설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적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논리적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와봤어요. 논리적 글쓰기는 논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논증이란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주장과 사실적 근거 사이에는 논리적 정당화가 성립돼야 합니다. 이것을 논하고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논증은 하나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짜입니다. 주장은 입증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의 형태에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과 사회적 가치관, 즉 무엇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가의 가치로 입증하는 방법, 정보원의 공신력으로 입증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글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성을 확보해 기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안을 경험한 사람의 사례, 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주장은 가능하면 사설이나 칼럼에서 표현돼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글쓰기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왜냐하면 기사는 독자를 설득하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짜임새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적 글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기사에는 다음은 이제 취재원이에요. 아무래도 기사의 시작은 취재원이거든요. 저희가 기사를 쓸 때 단순히 뭐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취재원한테 온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취재원이 우리에게 뭐 다양한 정보거리를 주고 그 정보를 저희는 갖고 글로 이제 가공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취재원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말을 했는데 취재원이 어떤 걸까 했을 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취재원은 기자가 정보를 얻는 원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정보가 담긴 서류나 물건도 여기는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계획서가 있어요. 그런 계획서도 저희에게는 정보를 주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취재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취재원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취재원을 통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취재원이 다양한 정보를 다른 데가 아니라 저희에게 주는 경우가 많고 저는 대부분 그렇게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취재원은 보호가 돼야 돼요. 왜냐면 취재원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과 저와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취재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사의 취재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기사의 형태에서 말을 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역피라미드형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를 주로 쓰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말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에 사실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사를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역피라미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기사라고 불리는데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대부분의 기사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에 속해요.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에 열쇠는 첫 문장, 즉 리드에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앞에 리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리드가 어떤 표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드에 대해서 제가 써왔는데 리드는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압축하는 첫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쓰잖아요. 그 독후감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제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글의 형식으로 치면 기사는 두 가지씩에 속하고요. 따라서 이 신문에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찾아 해당 기사의 리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의 리드를 가린 뒤 기사 본문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핵심 정보를 담아 리드를 다시 써보는 훈련을 해보는 게 되게 기사 쓰기에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이게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제가 리드 부분을 가려놨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아시겠나요? 리드가 어떤 게 있을지? 이제 여기 보면은 제목을 보면은 조금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천 야구 꿈나무 모교 명예 걸고 진검승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상인천중 인천고 총동창회 쟁탈 야구 대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봤을 때 추론을 조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인천 야구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리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인천고등학교 총동창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제62회 상인천 중 인천고 총동창회 쟁탈 인천시 초중등부 야구 대회가 열렸다. 이게 정확한 정보이거든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리드의 경우 야구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라고 쓰여 있죠. 이런 식으로 리드를 잡을 때는 그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문장을 뽑곤 해요.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떤 리드가 등장할까요? 땅 주인이 폐쇄한 원적산 등산로. 이게 제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제로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면은 첫 문장 리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만으로 좀 리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이 글의 기사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기 시작하면은 아, 리드가 이렇겠구나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천 부평구 원적산 등산로가 토지 소유주에 의해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리드가 달렸죠. 이런 식으로 리드는 기사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첫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얘기를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예시를 들으니까 조금 더 쉽죠. 네, 이거 마지막 예시인데요. 이제 좀 리드에 대한 감이 잡히죠. 이렇게 예시를 여러 개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학폭 다시 고개 초등생 신체 폭력 늘어라고 이제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제목만을 봤을 때 리드가 어떤 건지 좀 유추가 되나요? 네,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기사 안에 내용을 보고서는 추론을 해보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의 리드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 폭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신체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리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봤을 때 이 전반 기사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리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사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사만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독후감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논술문을 쓴다거나 이랬을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사의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국어 시간에도 첫 문장 쓰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는 기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독후감, 이제 논술문 쓸 때에도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리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제가 동료 기자들에게 여쭤봐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 가장 유용한 게 무엇일까 봤을 때 육하 원칙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가장 기본이면서도 이게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글을 쓸 때는 육하 원칙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육하 원칙 다들 아시죠? 수업 시간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육하 원칙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폐소생술로 승객 구한 지하철 역무원, 그 역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이제 조금 제목만 봐도 어떤 기사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무원들이 26일 부평 삼거리역 대합실 역사대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육하 원칙만 봐도 이 기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만큼 육하 원칙은 되게 글을 쓸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육하 원칙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글을 쓸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문장은 짧게. 왜냐면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기사를 쓸 때 문장이 엄청 길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써 있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져서 이제 되게 이 문장을 짧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어찌 보면 글쓰기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묘기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기본을 튼튼하게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글쓰기 기술 중에 하나로 문장을 짧게 쓰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조사의 반복을 피하는 건데요. 이제 왜냐면 조사를 저도 모르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사의 글을 너무 이쁘고 화려하게 쓰고 싶다 보면은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넣으려고 해요. 사람이 글을 쓰다가 되게 욕심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조사의 반복을 피해야지만 기사가 되게 잘 읽히는 기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조사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명사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가, 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에 많은 조사가 들어가면은 그 문장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불필요한 조사는 빼는 그런 연습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글을 잘 쓰는 방법 그리고 기사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취재와 글. 제가 계속 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취재에 대한 얘기는 좀 앞에 짧게 했어요. 취재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정확히는. 그러면 취재와 글이 있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기자로서 더 필요할까요? 기자로서 어떤 걸 조금 더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도 이게 예전에 제가 지금 6년 차 기자거든요. 근데 6년 전에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되고 싶냐? 글을 잘 쓰는 기자가 되고 싶냐? 저의 대답은 궁금하죠? 저의 대답은 저는 글을 잘 쓰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취재를 조금 더 잘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앞에 말한 것 중에 하나 그게 있거든요. 뭐 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글은 물론 개인 차도 있긴 한데 이렇게 형식에 갇혀 있는 글을 쓰는 거는 되게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져요. 근데 취재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취재는 아까 말했듯이 취재원과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취재를 잘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로 끝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거는 끝나고 다음에 인터뷰 기사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